자, 저는 이제 이번에 육합의 원리, 육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육합의 원리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연히, 우리는 좀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 문헌과 학술 자료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육합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그 육합을 또 어떻게 통변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쭉 했죠. 하니까 육합의 원리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육합이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육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달이에요, 달. 1, 2, 3, 4, 5, 6, 7, 요 12월까지 달인데, 요거 차라 있죠, 차. 이게 이제 이 차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목성. 목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데에 총 걸리는 시간이 11년하고 11년 86년이 걸려. 그럼 이것이 12년이 되는 거죠. 그죠? 12년. 그래서 목성을 연전하면 이 세성이라고 해서 세성. 해세, 나이세. 그러니까 30도를 각도로 해가지고 움직여 갈 때마다 그 한 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목성을 세성이라고 했고, 이 목성이 태양을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30도마다 이것을 한 차라고 해요. 차. 요것이 첫 번째의 차의 의미고, 두 번째 차의 의미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 그럼 지구가 여기 와 있을 때 달이 여기 또 돌겠죠, 달이. 그러면은 태양하고 달하고 딱 만나는 이거를 또 차라고 해. 이 차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이 차를 1월은 추자라고 이름을 붙였어. 추자에서 해와 달이 만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강루에서 해가 달이 만난다. 대량에서 만난다. 실침에서 만난다. 5월은 순수에서 만난다. 6월은 순화에서 만난다. 7월은 순미에서 만나고, 8월은 수성에서 만나고, 9는 대화에서 만나고, 10은 성목에서 만나고, 11은 성기요, 12는 현원거라. 이때 만나는 방위가 어디냐면 해방. 1월은 차가 추자에서 이루어지는데 12차의 방위가 어디다? 해다는 거야. 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달이 이렇게 또 우리 또 자전하죠, 그죠? 달이 이제 또 돌아가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 만나는 방위가 어느 방이다? 1월달은 추자에서 만나는데 방위가 해방인 거야. 해방인 거야. 그러면 2월은 강루에서 보는데 그 강루의 방향이 술방인 거라. 자, 그런데 요 12진이 중요해. 12진. 이 12진은 뭐냐면, 자, 만났단 말이야. 만났는데 이 북두칠성에 이 자루 있죠, 자루. 북두칠성의 자루가 어느 방향을 간다? 인방향을 향해 있다는 거야. 이래서 뭐야? 육합이 나왔어.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육합의 의미를 어떤 책을 봐도 육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육합의 생성 원리는 뭐고, 그래서 육합을 어떻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설명되어 있는 책이 없더라고. 지구가 북극성은 변함이 없죠. 지구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북극성은 이 자리에 있잖아. 카메라를 이렇게 딱 노출시키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들고 북극성 옆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는 거라. 북두칠성의 자루, 이 자루가 추자에서 봐서 해에서 차가 마주칠 때 북두칠성이 하는 방향이 어디다? 1일인 거야. 그래서 1월달은 뭐로 정했다? 인달이 되는 거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자, 축이 된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1월달이 이게 이제 두병소지라 그래요. 두병소지라 그래요.
북두칠성의 병, 잡을 병이야, 병. 북두칠성에 잡는 이 고리가 소, 바소자, 지, 가르칠 지자. 오세요. 우리가 지상에서 자축합이라 했단 말이야. 자씨와 축씨가 만납니까?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이씨와 해씨가 만날 수가 있나? 없잖아. 이게 고민거리였어. 왜 육합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왜 인해합을 하고, 뭐, 동물로 치면 호랭이가 돼지 잡아먹을 수 있겠지. 있는데, 왜 이것이 합을 하며 자축을 합을 하느냐. 이게 굉장한 공부를 하면서도 고민거리였고,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천문학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요런 시점에서 요게 만났지만 딱 요렇게 합해지니까. 그러면 자,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기 사주팔자에서, 자, 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해봤지. 자, 월에, 예를 들어서 인달에 태어났다, 내가. 그러면 이 사주에서 보여있는 합의 인자 뭡니까? 해지요. 해는 항상 어떻게 깔고 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자기 사주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나 같은 경우는 오야. 오니까 뭐해? 미하고 합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씹으리는지 몰랐어. 상관성이잖아, 상관성. 그런데 내가 사람들은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병화가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막 이래 말을 잘하고 잘 씹으린데 아니거든. 이 지장간에 있는 이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밖으로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고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상관성을 가지느냐. 굉장한 고민거리였어. 그런데 보니까 요렇게 설명한 요것에서 가져오는 합작용, 오에서 태어났으니까 미하고의 합작용이 있겠지. 이걸 뭐다? 나타나는 것은 오를 받지만은 작용력은 해의 작용이 큰 거라. 여러분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팔자에서 나타나는 달과 육합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미 이 달에 태어났다면 육합자를 항상 어떻게 그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방향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지구가 예를 들어서 해라고 하는 1월 달에 추자에서 해에서 태양과 달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있으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보니까 북두칠성이 방향이 1월 달에는 어느 방향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인방향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인방향. 그래서 이것이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1월 달에 인이 나왔는 건데 결국 인달이 내가 달이 인달이다 하면 인달에서 합하는 해에서 태양과 달이 마주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해의 영향력이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달이 되면 술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항상 내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호술. 묘술합이니까. 묘, 진은 뭐예요? 진. 유. 그래서 태어난 달이 인달이라고 하면 인이라고 하는 두명 소지에 북두칠성의 방향이 인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달로 정했는데 그때는 태양과 달이 만나는 그 큰 힘의 에너지 방향이 뭐다? 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사주의 인달이면은 해라고 하는 인자를 항상 영향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큰 무형의 힘의 에너지에서 아주 강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작용의 원리라. 합작용의 원리. 즉 내가 태양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북두칠성의 손잡이가 이 방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별의 영향값에 내가 영향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육합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력이다. 그래서 육합이 생긴 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서양의 12궁성 보면은 우리가 이제 12궁성에 따라서 별자리들이 틀리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염소자리, 궁수자리, 정갈자리, 천창자리, 처녀자리 이렇게 이제 태양이 이제 서양 별점까지도 다 이제 공부를 해봤죠. 지구 이렇게 가면서 돌죠, 그죠? 돌면서 태양을
배경으로 하는 별자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죠? 즉,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니까 태양이 이 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라. 이제는 이런 별이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구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황도 12궁인데, 황도 12궁에 따라서 태양이 배경으로 하는 별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별이 틀리는데, 각 달에 따라서 이 별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염소자리,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12인데, 염소자리일 때는 토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 그 다음에 궁수자리에는 목성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제, 이 별자리 황도 12궁과 12신의 지배 행성을 보니까, 물병자리 자와 염소자리 축이 서로 합하니까 토성의 영향을 받아. 이게 서양 별성학에 나와 있어. 서양 별성학에. 즉, 우리나라의 하고 있는 사주명리학의 이 음양오행 학문이 결국은 서양의 별자리 학문에서 왔다는 걸로 봐서 12차의 기본 개념이 이미 전국시대에 만들어졌으나 12차와 28수의 배합은 후한 초에 완성된 것이다. 처음에는 천구의 적도를 따라 12등분했으나 당대에 이르러 인도를 비롯한 서역 천문사상이 대거 유입되면서 황도 12궁과 결합하여 황도를 따라서 12등분하였다는 데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육합을 포함한 육합, 삼합, 신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포태. 이 학문들이 다 서양의 점성술이잖아. 서양 점성술이 당나라라든지 혹은 인도, 불교도 어디서 넘어왔어요? 인도에서 넘어왔잖아. 근데 인도는 불교가 없죠, 그죠? 인도에서 왔는데 그 학문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와서 학문의 보완점을 어떻게 만들어냈던 거야. 그래서 육합이 만들어졌던 게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각 12궁의 궁성이 만나는 그 자리에 따라서 육합의 인자가 다르다. 자와축인데 우리가 육합의 인자가 자와축인데 물병자리와 염소자리가 서로 합할 때 토성이 지배 세력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합화오행은 토로 바뀌더라. 이게 서양 학문이에요. 궁수자리와 물고기자리가 인해야 궁수와 물고기가 합하니까 지배 행성. 이 자리에 갔을 때에 가장 영향력이 큰 행성이 목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목의 인자의 합화오행이 되는 거고, 정갈자리와 양자리, 묘와 술이 지배 행성이 화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인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화의 행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칭자리, 그 다음에 처녀자리, 사와 상둥이자리, 신이 수성의 에너지를 받아. 사신, 수가 되죠. 수라. 사자자리와 오와 미와 합하니까 1월, 태양, 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육합의 어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월지에 요가 진묘합금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월지가 우리 사령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진묘합금이 금이 되라면 그 사람은 그러면 재물의 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만약에 저기 사라면 저기 사시 합수가 돼가 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관이 되면 그 사람은 명예에 대한 저기가 크다발 탐심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허상의 허자의 에너지로도 유출할 수 있겠지. 자, 실상의 에너지의 발을 디뎠을 때 허자의 허상을 하나를 보니까 뭐야? 그 방향이 이쪽 방향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럼 내가 추구하는 바의 에너지는 어디서 영향을 받단 말이야?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지. 그것이 한 글자 하나만 있을 때는 뒤에서 따라오지만 이것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추구함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쪽 발과 이쪽 발을 같이 디뎌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크다는 게 있지. 내 꿈에요. 내 어제 꿈을 꿨는데 질문하더라고, 나한테. 내가 오면서 얘기했잖아. 그분이 왔나? 선생님,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면서, 우리 쌤하고 오면서 내가 했다니까. 어제 내 꿈을 꿨는데 강의하고 있으니까 누가 질문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더라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강의 주로 이제 무술절이잖아, 무술. 무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술과 합하는 인자, 뭡니까? 묘 인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올해에
무술년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에너지 인자는 뭐다? 묘의 인자가 굉장히 강하게 동한다고 봐야 되는 거야. 묘사가 동한다. 뭐 일단은 뜨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한 번 더 학습, 응용하고 연구해 볼 게 뭐냐면 사주팔자에서 자 달이 묘달이다. 아니 일지가 묘.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월지만 잡니까? 월지가 묘다.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인자를 항상 뭐가 되어야 되겠어? 달고 다니면서 이 잠재의식이라든지 어떤 이게 하나의 이제 더 깊이 가면 영적인 세계라든지 이걸 수리를 방향, 하늘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술의 인자의 에너지의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동하면서 그것을 쓰는 인자로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묘술 합의 육합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의 인자를 통해서 나의 태생의 비밀의 인자를 풀 수가 있는 거라.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축이 오미가 왜 합을 하고 왜 저거 멋대로 합을 하나 이거야. 합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합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거를 논문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서적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별의 학문에서 왔는 거야. 별의 학문을 왔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북두칠성이야. 북극성과 북두칠성이고 그 북두칠성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의 인자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더라. 이것이 육합의 하나의 원리라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12차라고 하는 것은 각 달에 해와 달이 만나는 그 방향이라. 해와 달이 만나는 1월달은 추자라는 명칭을 붙이고 해방위에서 해와 달이 만나는데 이때 북두칠성의 자루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다? 해방. 그래서 육합의 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해합.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왔는데 그래 1월달을 인달이라 하잖아. 12진으로 칭하고 인달이라 하잖아. 인달. 그러면 인달에 태어난 사람은 잠재의식의 어떤 그런 사상과 정신이 해방에 있다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인달은 해의 인의 한목으로서 그 에너지를 끌어오고 잠재의식과 영적인 세계 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상의 세계에서 항상 이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사주팔자에서. 자, 그래서 육임 공부를 해보신 분, 육임. 육임은 월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월장. 육임은 월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월장을 통해서 천을 귀인을 이제 헤아려 가는 건데, 자, 인달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인달이다 하면은 월장이 해가 돼. 해. 묘 같으면 월장이 묘가 돼, 묘. 왜 월장이냐? 인달에 해에서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임을 배우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육임의 학문에서 만약에 사달에 뭔가 있다 하면은 사의 월장, 신을 가지고 천을 기인을 카운트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원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육임의 원리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별자리 학문인데, 이제 이게 보면 여러 이제 그 학문을 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12개를 나눈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랬어. 이제 뭐, 세명, 대세, 성수, 12차, 12신, 28수, 24절기.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360도 공전하면서 각 12개를 나누는 그 명칭들이 나라마다, 세계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학문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맞추기 하고 이제 끼워 맞춘 거지. 그래서 보면 28수 내가 한번 얘기했죠.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 해가지고 28수의 흐름이 있고, 이게 또 어떤 것은 360도를 24절기로 나눠서 또 하는 것도 있고, 12궁, 황도 12궁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이제 절기를 다르게 이렇게 절기를 포함한 어떤 구분을 다르게 표시했다. 자, 월장이 육임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월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월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장차 나아간다는 뜻인데, 이제 그 달의 태양의 힘을 언제가 가장 강하게 받느냐. 인달은 해방위에서 태양의 월의 주인공이 된다. 이제 이래서 육임에서 이제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육임을 공부해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이거 혹시 못 적으신 분은 다음에나 들어가시면 12차, 12진 치면은 또 나와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비, 신, 유, 수, 해. 자, 그래서 자축합이 되죠.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자, 오미천이라죠. 오미천. 자축이 토라지. 자, 그래서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 이게 토지, 그죠? 그 다음에 인해합 목이 되죠. 목. 자, 우리가 사주가 돌아가는 게 여기 목, 화, 토, 금, 수잖아, 그죠? 전화 온 것 같은데? 진동군이네? 그래서 인해합 목이 됐지. 자,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육합의 원리에서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인해합 목이 일어났어. 목, 묘술, 화가 일어났어. 진유 뭐야? 금이 일어났어. 사신 뭐야? 수가 일어났지. 자, 하늘과 땅이 있고 그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오행의 변화가 목, 화, 금, 수로 일어났죠. 이것도 이제 육합을 설명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요. 하는데 육합이 정확한 그 원리는 행성, 천문, 그런 별의 흐름에서 북두칠성의 방향과 그 다음에 12차의 그런 방향의 원리에서 왔다 이거죠.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주를 이거를 공부를 하고 사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안 보이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야. 팔자에서 왜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팔자의 글자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걸 굉장히 활용해서 쓰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한번 팔자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지. 해봤는데 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설득력이 있더라고. 월에서 가지고 있는 육합의 인자를 허자의 인자처럼 강하고 귀하게 쓰는 거야. 허자 인자처럼. 그래서 이제 팔자를 아마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더라도, 팔자를 봐주시고 하시더라도 요걸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월지에서 가지고 있는 육합의 인자를 허자의 성향을 가지고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주특기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내 거를 딱 보고 하니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했거든. 딱 맞네. 보느냐? 한 가지 더 팁. 자, 묘에서 술로 봤잖아. 묘달이잖아, 묘달. 술로 봤잖아. 그러면 여기 지장간까지. 지장간까지. 지장간에서 이 천간과의 합작용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음이 있느냐? 꿈으로만 가지고 그것이 끝이 나느냐? 그것의 어떤 실행의 인자로서 엮어가느냐? 이 지장간을 봐. 또 지장간을 또 어디까지 또 봐주느냐? 이 흑자의 허상을 대운하고도 또 같이 매치해서 보는 거야. 대운에서 힘을 받느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걸 해보니까, 와,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라.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육합이 생성된 원리를 제가 설명했다, 그죠? 육합은 천문학에서 왔는데, 그 육합의 원리를 사주에서 달로 적용을 시켜. 달로 적용을 시켰을 때의 그 인자의 허상의 에너지로서 허자와 같이 이렇게 귀하게 쓰고 에너지를 강하게 쓰는데 이것의 허자의 지장간까지 파고보는 거야. 지장간까지 봐서 얘는 무엇을 주무기로 썼을까? 무엇을 썼을까를 또 이 천간과의 합작용으로 또 보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 있는 이 지장간들이 내 대운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느냐까지 한번 보는 거라. 그래서 이 합작용을 봤을 때 그는 반드시 사건성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연구해 봅시다 이거지. 이제 이런 허자의 어떤 그런 성향으로서 육합의 인자를 땡겨와가지고 활용해서 쓰고 육합의 지장간과 그 육합의 지장간을 내가 주무기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대운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쓰는데
그것이 천간에서 내 일간과의 어떤 관계성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볼 사안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그게 해서 어느 정도 검증되어서 야 실관에서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채택해가지고 응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제가 그 여쭤보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인월이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해를 아주 잘 끌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병화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병하다 보니까 이 해가 저한테 불만이 거든요. 네. 그럼 또 이럴 때 작용이 어떻게 돼요? 허상은 공망을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허자 이제 인달이라고 하는 자체가 해를 허상으로 땡겨와서 쓰잖아. 그러니까 이 병화가 실이 아니고 허로서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공망이라는 존재 자체, 공망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별성학을 공부해보면 공망은 분명히 우리가 글자 분명히 있잖아. 오행이 있잖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라든지 힘을 희석해서 쓴다는 얘기지. 공망 보고 이 별을 봤어. 앞에 별이 쓱 가로우면서 뭐예요? 이 별이 안 보이잖아. 있지만 어떻게? 안 보여. 이 별이 반드시 있죠. 있는데 안 보여. 이 공망이야. 별이 중첩되잖아. 내가 이걸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있었어. 잘 보고 있었어. 별이 중첩돼서 이 별이 안 보여. 공망이야. 그럼 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번거로운 동작.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받지 못하는 이런 거죠. 이게 별상에서 온 이 공망이 공망. 천을 기인, 그 다음에 문창 기인, 청계 천을, 뭐, 이래 전부 다 별이야, 별. 그래서 사주팔자가 음양오행에서 이 별성학하고 연관되지 않는 게 없어. 자, 그럼 포태법을 한번 내가 합성해 볼게요. 포태법이 뭐냐. 12우선 포태법도 또한 별이야. 자, 내가 여기 있어. 태양이 저물었어. 태양이를 저물어서 안 보여.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됐습니까? 묘지에 들었어. 묘지에 들어고, 세병사, 절로 들었어. 그럼 이 태양이 뭐, 일로 갔다는 얘기잖아, 일로 가버렸다는 얘기잖아. 이어서 이제 장생하잖아, 장생 목욕가 쭉 뜨고, 내가 보이는 육안의 시선에서 보이는 공간 여기지, 그죠? 별이 뒤로,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병사, 묘. 요까지는 뭐야? 내 시야에서 보인다는 거야. 별이 내 시야에서 보이니까 작용력이 보이는 공간에서 작용이 있겠죠? 근데 뒷공간으로 넘어갔다면 별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사라졌다는 겁니까? 별이 깨졌다는 얘기야. 있지만 내 시각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포태법이야, 포태법. 태양이 이 시에 떠올라서 내 시각에 보이잖아. 포태란 말이야, 포태. 12운성이잖아, 운성. 운행한다. 뭐가? 별이 운행하는 포태. 생겨나고 자라나고 죽는 거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지구상에서 생존한 관찰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별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지 못했던 거야. 12운성 포태라는 얘기는 그래. 이렇게 맞춰서 통별해줘야 돼. 그러니까 묘에 들었다. 내가 가시적인 병화가 무토가 올해 술로 가니까 묘에 들었다. 그럼 다 죽어야 돼? 묘에 들어서 묘지 다 들어가야 돼? 그거 아니잖아. 무토와 병화는 묘에 물상을 지어야 되잖아. 자, 보이지 않는 공간. 맞죠? 보이는 놈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 올해 미투운동을 나가 다 나가 떨어지고 명예지상적인 놈들 다 날아갔잖아. 보이는 짓을 하는 놈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다 들어가라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12운성 포태라. 자, 여기 뒤로 넘어가겠지. 이제 태양은 눈에 안 보여. 그럼 태양이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보이는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수행의 노력이 안 맞잖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기 영역을 넓히면 어떻게 되겠어? 태양이란 놈이. 그건 되는 기라. 근데 병화가, 무토가 올해 사업을 크게 벌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사업을 크게 벌리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화, 무토가 올해 보이는 세계에서 명예를 달기 위해서 선거 나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만찮을 거다, 이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두워 있는 명리학을 좀 공부해서 이름을 좀 떨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잘 뜰깁니다, 이래야지. 이래줘야지. 응? 그래서 뭐냐면 이게 별의 포태라는 거예요, 별의 포태. 그럼 내가 해외 나가겠습니다. 병화가 해외 나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 해외에서는 보이잖아. 병화가. 해외 나가시라. 보이지
보이지 않는 어둠 세계 속에서 내가 명예를 떨치고 하겠다라면 그건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내가 사업을 확장해서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해 뜨는 짓을 하고 곡물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는 짓을 하겠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 그 위치에 안 맞다는 거야. 포태의 위치에 안 맞다는 거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되게 좀 잘 맞는 거라. 포태가 죽었다. 묘에는 죽었다잖아. 야, 무토병화가 오래 묘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술에서 묘에 들어가는 게 얼목이가? 을하고 병, 무는 다 묘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얘들은 다 죽어야 되나? 요트 파묻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행성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행성이 운행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목화토금수가 있겠지. 항상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이 뒷공간을 지금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을모, 무토, 병화는 뭐예요? 이런 공간에서 활동하면 돼. 명예지상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충분해둔 사람들 중에 병화도 있었고 무토도 있었는데 선거에 나가겠다 한 사람 말렸거든. 그래서 말리는 대신에 이 사람이 다른 그런 음지의 세계에서 되더라고. 사장이 되더라고, 사장이. 그러면 묘에 들은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그 명예조차도 다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선거에 안 나가는 대신에 신문사의 사장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신문사도 그러면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문사. 그래서 그리고 또 해외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고 해외 인자도 생기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12운성 포태에 대한 어떤 해석의 인자를 아마 이 좀 더 한 차원 높게 좀 우리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포태법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괜찮다. 그럼 이제 절에 들었다. 내년에 뭐 절에 되겠지 뭐. 절에 들었다. 그럼 이제 이 뒷공간에서 내가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했던 활동을 자제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둠의. 그래서 내가 병화니까 묘에 들어서 우선 쫄았지. 근데 또 무토가 식이잖아. 굉장히 쫄았지. 자, 근데 지금 올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야간대학 다녀. 밤에. 야간대학원, 밤에. 그 다음에 수묵화. 매남국죽 그리러 댕겨. 밤마다. 야행에서 밤마다 댕겨. 낮에는 쥐죽듯이 있어, 그냥.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난 근데 작년에 생각하게, 내년에 내가 묘에 들었는데 묘에 들으면은 내가 죽나? 어떡하지? 무토도 묘에 들고 직장도 날아가고 골치 아프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에너지가 그렇게 도해지고, 밤에 하는 이런 것에 활동력이 세지고, 대학원에 또 회장이야 또. 묘에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힘을 잃어야 되잖아. 근데 묘에 물상을 지어서 묘로 들어가서 하니까 그 묘의 활동성이 또 커지는 거야. 근데 회장이면서 조용히 안 살고 또 설레발을 되게 쳐, 내가. 야간대학 가면 다 디비지 나와버렸어, 내가. 도대체 회장이란 작자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이거야. 밤에서 예술 괜찮아요. 밤에서 얘기하니까 내 세상 같은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생각했지. 12운성 포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포태를 이제 평면상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별의 입장에서, 별의 관점에서, 포태라는 자체가 별에서 왔기 때문에 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보니까 해석이 이제는 탁 트이 되더라고. 이렇구나. 내가 대문 밖에 명예지상에서 태양이 뜨는 그 대문 밖에서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잃을 것이요. 이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해외 속에서 이제, 혹은 정신, 도문, 철학, 육신의 물질이 성장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향유하는 이 세계에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였죠. 이것이 하나의 또 유튜브라. 유튜브의 세계라. 그래서 내가 유튜브의 세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문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포태를 이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요즘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육합을 인자하고, 그 육합을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육합의 이제 흑자 이론으로 들어가서 육합의 지장간과 그 지장간의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어떤 대운의 흐름 속에서 또 관찰하고, 그 다음에 12운성 포태가 별의 에너지의 값이고 별의 힘이기 때문에 그 별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 인생사에서 어떻게 통변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연구해 봤는데 한번 공유를 해 봤습니다.